아직도 감으로 투자하시나요? 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 돈 앞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감정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벌어보자.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실제 돈이 걸리는 순간 이성은 조용해지고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차트가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아니면 늦는다. 차트가 조금만 내려가면 이러다 다 잃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만든 결정을 우리는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원래 비합리적이다. 목표는 완벽한 이성이 아니라 멍청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실수가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찬스처럼 보였던 장면이 사실은 욕심이었고 위기처럼 보였던 순간이 사실은 불안이었는데 우리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 직감이라고 착각합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만든 착각을 판단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대가는 늘 비싸다. 2025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금리도 시장도 환율도 불확실합니다. 뉴스는 공포를 팔고 SNS는 부러움을 자극합니다. 이 모든 환경은 당신의 감정을 더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부자의 비법도 아닙니다. 감정을 읽는 능력입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운도 아니라 감정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는 능력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의 투자 철학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돈을 흔들어온 진짜 범인이 시장도 아니고 종목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로. 돈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변동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더 크게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가지 감정, 욕심과 두려움.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과 공포이며 이 두 감정이 지배하는 순간 인간은 늘 가장 비싼 실수를 한다. 상승장이 오면 욕심이 속삭입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기회를 놓친다. 이번에는 남들과 함께 올라타야 한다. 다들 벌었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하지만 이 욕심은 사실 욕심이 아닙니다. 조급함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를 놓칠까봐 미래의 불안을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게 되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만든 판단을 논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는 두려움이 우리를 조용히 조이고 들어옵니다. 지금 손절 안 하면 더 크게 떨어질지 몰라. 이건 진짜 위기야. 여기서 버티면 바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두려움 역시 시장 위험이 아니라 심리적 위험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 선택이 실패했다는 느낌이 두려워서 감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건 하우저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감정이 동하면 인간은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다. 즉, 시장이 위험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워지니 시장이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욕심은 시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시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며 둘 모두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 두 감정이 번갈아 치고 들어오면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고 결정은 빨라지며 결과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폭발하고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과장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의 파도 속에서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가장 비싼 행동을 그 누구도 나는 감정적 투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직합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은 뒤늦게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진짜 부자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부자는 정보보다 감정을 먼저 점검합니다. 지금 나는 조급한가? 나는 비교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워서 피하려는가? 이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반면 돈을 잃는 사람들은 감정을 사실로 오해합니다. 불안을 위험이라고 착각하고 조급함을 기회라고 착각하고 욕심을 확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판단을 망가뜨릴까? 그리고 왜 우리는 알고도 계속 반복할까? 다음 흐름에서 감정이 재정적 판단을 왜곡시키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착각들을 정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사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원래 느낌일 뿐인데 투자 상황에서는 이 느낌이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이게 재정적 판단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차트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시장이 위험해 보입니다. 마치 시장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말합니다. 감정은 현실이 아니다. 감정은 현실을 왜곡하는 렌즈다. 이 렌즈는 크게 세 가지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착각, 지금은 특별한 기회다. 상승장이 오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특별한 환경으로 해석합니다. 이 회사는 진짜 시대가 바뀌었다. 이건 새로운 흐름이다. 이건 과거와 다르다. 하지만 실제로 특별한 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커지면 어떤 상황도 특별하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평범한 시장 움직임인데 우리가 그것을 유일한 기회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매우 냉정합니다. 기대감이 올라갈수록 판단은 더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커지면 사실이 작아진다는 것을. 두 번째 착각. 내 불안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뉴스를 들여다보고 커뮤니티 글을 뒤지고 누가 왜 팔았는지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 분석이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행동입니다.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불안은 이유를 원하고 이유는 언제나 만들어진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찾는 이유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감정의 반사작용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착각.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평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더 잘 피하고 정보를 더 빨리 이해하고 판단이 더 정확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과잉 확신은 가장 비싼 투자 습관이다. 시장에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가장 평범한 실수에 빠집니다. 고점 추격, 공포 손절, 단기 매매, 뉴스 중독,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 모든 것은 나만 다를 것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이 판단을 왜곡시키는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표면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감정들이 실제 재정적 행동으로 번역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패턴을 구체적으로 해부합니다. 감정이 판단을 왜곡시키는 순간 그 감정은 곧바로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대부분 돈을 잃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감정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입니다. 말로는 나는 장기 투자자야.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투자로 잃는 돈의 절반은 시장이 만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감정이 만든 것이다. 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행동 패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패턴, 고점 추격. 사람들은 올라가는 차트를 보면 미래의 수익을 상상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 안 들어가면 기회를 놓쳐. 남들도 다 사는데 나만 뒤처질 순 없지.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그 회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좋아서입니다. 주변의 흥분, SNS의 수익 인증, 뉴스의 낙관적 헤드라인, 이 모든 것이 감정을 자극해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의 끝자락에서 매수하고 그 감정이 식을 때쯤 후회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패턴, 공포 손절. 하락장이 오면 시장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숫자를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느낌, 나는 실패했다는 감정. 이 감정이 두려움을 폭발시키고 우리는 서둘러 손절을 합니다. 하지만 멍건은 말합니다. 공포는 사실을 왜곡한다. 공포는 시장보다 인간을 먼저 흔든다. 대부분의 공포 손절은 실제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견디기 어려워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손절은 반등 직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패턴, 과도한 매매. 감정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매수, 매도, 갈아타기, 단기 트레이딩, 뉴스 따라가기. 수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행동이 많다고 성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성공은 행동을 줄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차분함, 기다림, 일관성. 이 세 가지가 감정을 이긴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패턴, 남들과의 비교. 사람들은 스스로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친구가 수익을 냈다는 말, SNS의 인증, 가족의 조언,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의 감정은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부자들은 남의 수익률을 보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합니다. 이 비교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비싼 실수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돈 앞에서 흔들리는 행동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패턴이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행동도 늘 같은 방식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감정적 습관을 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부자들은 왜 흔들리지 않는가? 다음 흐름에서 부자들이 먼저 다루는 감정의 구조를 제어하는 법을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부자들은 정보를 많이 알아서 성공한 거다. 부자들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성공했다. 하지만 실제 부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감정부터 먼저 다룬다. 그들은 이 시장의 진짜 적이 뉴스도 아니고 변동성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며 내 안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만이 시장을 길게 바라볼 수 있고 길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복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지식도 의미가 없다. 자, 그럼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뭘 할까? 단 한 가지를 먼저 합니다. 바로 감정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정보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내면을 점검합니다. 지금 나는 조급한가? 나는 비교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워서 판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상태를 모른 채 판단하면 그 판단은 대부분 감정의 대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점검 과정에는 부자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감정은 느껴도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부자라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조급합니다. 그들도 욕심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을 신호로만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 내가 조급하구나. 내가 불안해서 이유를 찾는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감정은 판단을 대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가격이 흔들릴 때 일반 투자자들은 즉시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흔들릴수록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천천히 하고 결정을 늦춥니다. 왜냐하면 급한 결정의 대부분이 감정이 내린 명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부자는 움직여야 할 때를 알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도 안다. 세 번째 원칙,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남이 벌었다는 이야기, 누군가 공포에 떠는 목소리, SNS에 떠들썩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하지만 부자는 타인의 감정을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시간, 자신의 리스크 감내 범위,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흔들리지 않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감정을 훈련할 수 있을까? 부자들이 실천하는 감정 점검법을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다음 흐름에서 바로 그 감정 훈련의 실전 기술을 다룹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을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것은 천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은 훈련할 수 있고 훈련된 감정은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부자들이 먼저 배우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읽는 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폭발하고 감정을 읽으면 사라집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감정 통제 기술 첫 번째,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 놀랍게도 감정은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불안할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하지만 이건 시장 위험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이다. 조급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뒤처질까봐 조급해지고 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불안이다. 이 행동 하나가 욕심과 두려움이 판단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감정의 정체를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을 더 이상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술, 즉각적인 행동을 금지한다. 감정은 항상 지금 당장 움직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고, 팔고, 갈아타고, 확인하고 이 모든 행동이 감정의 충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감정이 동할 때 모든 행동을 24시간 유예합니다. 딱 하루만 쉬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잘못된 투자는 빈틈없는 분석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충동을 이기는 것이 투자의 절반이다. 세 번째 기술, 정보 금식을 한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판단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커집니다. 뉴스는 공포를 키우고 SNS는 욕심을 부추기고 커뮤니티는 조급함을 자극합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하락장일수록 정보를 끊습니다. 상승장일수록 남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기술,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은 기준이 없을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목표, 기간, 감당 가능한 손실폭, 매수매도 원칙, 재투자 계획, 이 기준이 명확할수록 감정은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부자는 시장이 바뀌어도 기준은 바꾸지 않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판단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 시간을 편으로 삼는다. 감정은 단기적이고 복리는 장기적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은 오늘의 숫자에 흔들리고
복리는 10년 후의 결과로 답합니다.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감정을 이긴 사람은 시간을 이기고 시간을 이긴 사람은 불을 이긴다. 당신이 감정을 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 통제의 기본 기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감정 훈련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면 감정을 자극하는 근본 원인을 끊어내야 합니다. 다음 흐름에서 돈을 잃게 만드는 감정의 근원, 바로 비교와 조급함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이 두 가지를 끊지 못하면 어떤 기술도 소용없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면 감정 그 자체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흔들리는 데는 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 뿌리에 흔들립니다. 비교, 그리고 조급함. 이 두 가지는 조용합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결정은 이 두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비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누군가의 삶과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수익 인증, SNS에서 보이는 누군가의 큰 수익, 주변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문, 심지어 가족의 말 한마디도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조용히 우리 마음속 기준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천천히 길게 가자 였던 기준이 저 사람처럼 빨리 벌어야 한다 로 변합니다. 원래는 내 계획대로 가자 였던 기준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으로 변합니다.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감정을 자극하고 자극된 감정은 판단을 망친다. 비교는 언제나 욕심을 확대하고 두려움을 증폭하고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리, 조급함. 조급함은 감정 중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언제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한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지금 팔아야 한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시장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는데 우리는 몇 초만 지연돼도 불안해합니다. 몇 시간 가격이 흔들리면 평생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부자는 충분히 느리고 가난해지는 사람은 너무 빠르다.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행동은 대부분 충동입니다. 충동은 일관성을 깨고 일관성이 깨지면 복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급함은 왜 생길까? 조급함의 정체는 단순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제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 것 아닐까? 이 불안이 커질수록 조급함은 더 강해지고 판단은 더 흐려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조급함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자기 감정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속도를 줄입니다. 판단을 멈춥니다. 시간을 더 확보합니다. 반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조급함을 기회, 직감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두 가지 뿌리, 비교와 조급함을 끊지 못하면 감정은 계속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돈 앞에서 늘 똑같이 무너집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감정의 뿌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 즉 감정과 돈을 분리하는 실전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흐름에서 부자들이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 원칙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의 뿌리를 봤습니다. 욕심과 두려움, 비교와 조급함, 그리고 이 감정들이 어떻게 판단을 왜곡시키고 어떻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을 배울 차례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감정과 돈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이 분리를 위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지킵니다. 첫 번째 원칙, 감정이 동하면 기다린다. 시장은 빠르지만 당신의 판단은 빨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부자들은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유예하고 충동이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투자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술이다. 두 번째 원칙, 계획이 감정을 이기게 만든다. 부자들은 그때그때 판단이라는 위험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정합니다. 얼마를 투자할지, 얼마나 오래 가져갈지,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내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꾸지 않을 원칙은 무엇인지. 계획이 명확할수록 감정은 그 계획을 흔들지 못합니다. 반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정이 결정을 대신합니다. 세 번째 원칙, 행동보다 구조를 바꾼다. 일반인은 문제가 생기면 행동을 바꾸려 합니다. 더 빨리 팔고, 더 빨리 사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자주 갈아타고. 하지만 부자들은 행동이 아니라 구조를 바꿉니다. 정보를 줄이고, 비교를 끊고, 투자 빈도를 낮추고, 장기 계획을 명확히 하고,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 잠시 성공하고, 구조를 바꾸는 사람은 오래 성공한다. 네 번째 원칙,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감정은 항상 지금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제 손실이 났으면 잘못했다고 느끼고 어제 수익이 났으면 잘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자는 단 한 번의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행동이 나의 장기 계획과 일치하는가 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익이 났더라도 계획에서 벗어난 행동이면 그 행동은 실패입니다. 손실이 났더라도 계획에 충실했다면 그 행동은 성공입니다. 마지막 원칙, 감정과 돈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다. 부자들은 감정이 커질수록 돈과 거리를 둡니다. 계절을 보지 않고 뉴스를 보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리를 둬야 감정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져야 올바른 판단이 들어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당신이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이기고 시간을 이기는 사람만이 복리를 손에 넣습니다. 돈의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생깁니다. 당신이 감정을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완전히 다른 길로 열릴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입니다. 감정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읽고 감정을 넘어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이끌 것인가?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살 것인가? 원칙으로 살 것인가?